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단지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50%의 추첨제 물량이 있는 수원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오늘은 중복 청약 추첨제 50%,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 A2 블럭에 대해서 분양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영통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1블럭과 2블럭 두 개의 블럭이 아파트 분양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세부적으로 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1블럭과 2블럭을 좀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복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틀리게 되면은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A1 블록과 2 블록 같은 경우에 16일이 특별 공급, 그리고 17일이 1순위 당해, 그리고 18일이 1순위 기타 해가지고 이 청약 신청을 하는 날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지금 분양 정보를 드리는 A2 블럭이 25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A1 블럭이 이제 26일에 당첨자 발표일이 있기 때문에 이 당첨자 발표일이 틀려서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개의 블럭 중에 이제 입지적인 측면을 본다면 A1 블럭이 조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가격도 조금 비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2 블럭, 지금 분양 정보를 드리는 이 A2 블럭에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당첨 확률을 좀 높이시는 전략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6일에 있는 A1 블럭의 청약 전략들도 이제 수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5일에 당첨자 발표일이 있는 A2 블럭의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총 770세대입니다. 그리고 A1 블록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세대수를 합치게 된다면 이제 1566세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세대수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A1 블록과 2 블록을 합치게 된다면은 1566세대 이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 규모 같은 경우에는 11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100%, 그리고 10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A1 블록과 A2 블록 모두 이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입주 시기는 2025년 3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망포역이 있는데 수인 분당선인 이 망포역하고의 거리가 좀 먼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이 1블럭의 트레센츠하고 2블럭의 파인베르가 있는 영통 푸르지오입니다. 그래서 위쪽이 1단지, 그리고 아래쪽이 2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이 2블럭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당첨자 발표일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고, 분양 가격 자체도 또 1블럭보다는 조금 저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은 거의 동일 수급권의 입지이기 때문에 2블럭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망포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인 분당선을 통해 가지고 수원역으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는 입지이고요. 이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GTX라든가 추후에 개발 계획을 앞두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권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통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인 분당선 이외에도 인동선이 이제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인동선이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된다면 또 서울의 접근성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들이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망포동 학원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주변에 망포 복합체육센터도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아파트의 가치를 그래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주변에 이제 삼성의 일자리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입지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아파트의 가격의 하락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직주 근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연봉이 높은 그런 직주 근접이 가능한 것은 이 아파트의 가격 하락을 향후에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블럭 같은 경우에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 같은 경우에는 84 분양가가 이제 7억 5천만원, 그리고 2블럭 같은 경우 파인 베르 같은 경우에는 7억 3천만원 해서 2블럭의 그 역하고 거리가 좀 먼 파인 베르가 분양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어쨌거나 파인 베르가 조금 저렴하고 7억 초반대의 분양가가 형성이 됐어요. 주변에 바로 인근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본다면 이제 21년차가 된 아파트 5억 2,800만원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리고 22년차 된 아파트가 뭐 6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21년차에 된 아파트가 6억 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구축의 아파트들과 비교를 한다면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좀 비싸 보이죠. 하지만은 이 위쪽으로 가가지고 역 인근의 힐스테이트 영통하고, 그리고 영통 아이파크 캐슬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러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거래 가격이 뭐 9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한 10억 정도의 전후로 해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축이 아닌 신축의 아파트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좀 저렴한 분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있는 이 구축의 아파트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다고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의 신축의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 아파트의 가격은 아주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두 개의 블럭이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1500세대가 넘죠. 그리고 푸르지오의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완성이 되게 된다면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아파트의 조감도가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중앙에 패밀리 가든이 크게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크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간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좁지 않게 단지 배치가 잘 구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 B타입이 이제 123세대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알파룸도 잘 구성이 된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방을 4개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침실 1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창문도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 확보도 잘 되어 있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식으로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 마통풍이 잘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지네요. 84 C타입 같은 경우에는 133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널찍한 팬트리, 현관 팬트리가 이제 눈에 띄고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알파룸의 부재인 것 같아요. 알파룸이 여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침실 1 같은 경우에 창문은 이제 전면창과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이제 전면창이 없고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측면창이 나 있죠. 전면에 이제 창문이 없기 때문에 마통풍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4B의 구성이 평면 타입이 우수하다고 보여지고 경쟁이 좀 더 세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84 D타입 같은 경우에 13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알파룸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좀 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공간이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 창문이 굉장히 넓은 것이 장점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전면창 이외에 측면창도 있기 때문에 이 거실의 창이 양쪽으로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이 거실하고의 맞통풍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창문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기성이 좀 취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84 B타입이 훨씬 더 좋은 평면 구성으로 보여지네요. 추첨제 물량이 있는 105 A타입 30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파룸도 상당히 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드레스룸 공간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안방에 마통풍이 가능하고 주방도 마통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도 있고, 그리고 욕실 1 옆에 건식으로 이제 세면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5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105 B타입 같은 경우에 84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105 A타입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현관의 출입문이 조금 틀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침실 1과 2, 3 그리고 알파룸이 넓게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드레스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발코니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아 보입니다. 105 타입 치고. 하지만은 평면 구성이 효율적으로 잘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면이라고 보여지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시면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때는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이제 우선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 그리고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50% 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도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전용 면적별로 이 예치금을 납입해 놓아야지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집 공고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납을 해 놓으시면 1순위 자격 요건을 부여받게 됩니다. 분양 일정을 말씀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간단히만 한번 말씀드리면 17일날 특별공급, 17일날 1순위 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18일날 1순위 기타가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선적으로 청약 신청을 하시고 26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는 트레센츠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니까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금이 20%이기 때문에 자금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주변 구축의 아파트와 비교를 한다면 이제 비싸기 때문에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비싸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7억대 초반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요. 10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억을 초과하지 않는 8억 후반대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84 B타입이 알파룸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84 C타입이나 84 D타입의 청약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84 D타입의 청약 경쟁률이 가장 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05 타입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평면이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50%가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 추첨제 물량 50%가 있는 105 타입을 노리실 것 같은데 세대수 같은 경우에 이제 105 A 타입이 300세대 그리고 105 B 타입이 84세대이기 때문에 평면 구성은 둘 다 우수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나지 않아 보였고요. 105 B 타입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105 A 타입의 청약을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입을 선택해도 추첨제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당첨 확률을 높인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운의 영역이라고 보여지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105 A 타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본다면 가격 자체가 비싸 보이지만은 역세권에 있는 힐스테이트 영통이라든가 아이파크 캐슬과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저렴한 분양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과도하게 너무나 비싸게 그렇게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분양 가격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청약 신청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브랜드 파워라든가 그리고 단지 세대수라든가 그리고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교통의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우수한 아파트 분양 물량의 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분양 물량의 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영통 푸르지오 A 투블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1블럭과 2블럭을 같이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자금 계획 잘 세워 보신 다음에 청약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